쭉 상승하는가 싶더니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 하락하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동안 알트코인들의 낙폭이 더욱더 커지니 이 지긋지긋한 조정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알트 불장은 오긴 하는 걸지 많이들 걱정이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에 대한 의문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역대급 대격변 시나리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차트본 솔대생 차설입니다. 비트코인이 관세 이슈 등의 악재가 터지며 나스닥과 함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더리움이 오르는 척하다가 빠졌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 충격이 크게 느껴지는 듯한데요. 현 상황에 걱정과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을 고려하여 첫 번째 목차 지난 영상 및 라이브 관점 복귀,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 세 번째 목차 알트코인에 대하여 위 세 가지 목차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로 꾹꾹 눌러 담아 보았으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가보시죠. 먼저 첫 번째 목차 지난 영상 및 라이브 복귀입니다. 지난 영상을 올렸던 시점은 바로 102K 구간대였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저는 92K대 롱을 102K대에서 익절한 후 숏 스위칭, 이후 99K 구간대가 왔을 때 숏을 익절하고 재차 98K대에서 롱을 진입하여 홀딩 중에 있음을 말씀드렸고 106K 이상의 상승이 등장하였죠. 하지만 1월 31일 넘어가는 새벽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나오며 쭉 하락이 등장하였습니다. 곧바로 이에 대하여 긴급 라이브를 진행을 했고 이 내용을 보면 요약 한번 해드릴게요. 1번 89.9 롱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98대 롱 들어간 거 입절 갈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핵심이죠. 102 현재 구간 번에 해칭 숏 들어갔습니다. 89.9에 대한 해칭 동일 물량입니다. 그 이유는 1번 12시간 중단 깨짐, 두 번째 일봉 22평 이탈 위기, 3번 상승 추세 이탈 위기, 네 번째 채널 내부로 들어옴, 5번 이더리움 또한 채널 내부로 들어옴. 이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해칭숏을 들어간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현재 지금 이 저점이 깨졌어요. 이 단기 저점 101.34K 정도가 깨졌는데 이런 저점에 대한 유동성이 있는데 이 저점 유동성을 한 번 먹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유동성을 이런 구간까지 최소 먹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까지 내려가면 결국에는 이 저점까지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97.6K 구간의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에서 해칭숏을 들어갔습니다. 보실 수 있듯 98K 롱을 익절한 후 102K대에서 해칭숏을 진입을 했고 이 포지션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라이브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및 카톡방에 남겨두었으니 영상의 더보기란을 참고하시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고점에서 롱 익절을 지속적으로 못하고 있고 무빙이 너무나도 거세니 정말 힘든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 설 연휴간 제 스스로 1월달의 매매 성적을 되돌아보았는데요. 성적에 상관없이 수익금의 등락폭을 보며 이 코인판에 남아있다는 것이 심리적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담겨 있기에 현 상황이 모두에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더라고요. 다들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판에 힘드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항상 새벽까지 남아 글을 남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마음이 깊이 공감되신다면, 실제로도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싶으시다면 응원 차원에서 3초만 소요해 주시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만으로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다음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서 해칭숏을 진입을 한 건데요. 일단 현물러 분들 흥분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디까지 가면 다시금 롱을 받을지 등등 상세히 설명드릴 거니 천천히 잘 따라주세요. 가보시죠. 먼저 첫 번째 근거 유동성 흡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드리듯 저는 유동성의 흡수를 차트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세력들은 상승 혹은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충분히 많은 개미들을 털어내고 이들의 물량을 매집해야만 추세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세력들이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선 유의미한 옆 저점 구간들을 의도적으로 이탈시키는 액션이 필요한데요. 이를 알고 현재 차트로 돌아와 1시간 봉을 보면 상승하는 과정 중 유의미한 유동성을 좌측에서 하나, 둘, 셋, 4개의 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듯 해당 가격을 두고 유의미한 가격 반응도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반등한 99K의 저점 구간은 옆 유동성인 98.8K를 아주 소폭 깨지 못하고 반등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유동성을 바로 직전에 두고 반등한 것은 진짜 반등일 가능성이 다소 낮다고 보고 있으며, 이미 위 두 개의 유동성을 먹은 이상 결국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유동성을 먹으며 최하단 구간인 97.8K를 따는 하락이 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근거입니다. 다음 두 번째 근거, 일봉 22평의 이탈입니다. 저는 상승 추세를 지속하기 위해선 이 일봉 22평을 지켜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아침 일봉이 마감
감하며 결국 이탈이 발생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실 수 있듯 이 일봉 22평 돌파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다 한 번, 두 번, 세 번, 즉 세 차례나 받아주고 반등해준 유의미성을 보인 구간을 이탈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일봉 22평 이탈은 단순한 의도로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일봉 22평을 리테스트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한 저항을 받고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두 번째 근거입니다. 다음 세 번째 근거, 추세선 내부 재진입입니다. 비트코인은 약 일주일 이상 유지해온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였으나 이내 지지에 실패하고 이 추세선 내부로 재차 회귀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세선 내부로 회귀하였다는 것은 추세선의 상단 돌파가 페이크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이러한 페이크가 발생한 경우 그 반대편의 힘, 즉 매도세가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을 뜻하기에 역시나 하락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 번째 근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근거, 테더 도미넌스입니다. 이 테더 도미넌스가 뭔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테더 도미넌스는 비트코인과 반비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은 떨어진다는 것이고, 테더 도미넌스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오른다는 것이죠. 이를 알고 테더 도미넌스 4시간봉을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지지를 받았던 유의미한 상승 추세선이 있습니다. 이 추세선을 하향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지만 이내 다시금 추세선을 비비며 재차 내부에 진입 성공. 이러한 이탈한 추세선의 저항을 해소하고 재차 내부에 진입한 뒤 지지까지 성공하였다는 것은 절대 단순한 신호일 수 없다고 생각하며, 더불어 위에서부터 이어진 하락 추세선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의 터치가 임박하였기 때문에 이 구간을 밀고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마지막 근거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지고 어디서 해칭숏을 팔 거냐, 이 내용은 결론 부분에서 정리하여 재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목차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세 번째 목차, 알트코인에 대하여입니다. 이 목차를 준비한 이유는 현재 장세가 알트코인이 특히나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시즌 종료를 외치시는 분들이 많기에 준비해 보았어요. 현재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이 일봉 차트를 보았을 때 비트코인은 사실상 큰 낙폭이라기보단 2달 이상의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과정 중 알트코인들이 말 그대로 지랄이 났습니다. 특히나 늦게 시장 참여를 하신 분들은 아주 고통스러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 시장에서 시즌 종료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오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먼저 현재 비트코인부터 객관적인 상황을 진단해 보자고요. 위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 후 진득하게 횡보를 해주고 있죠. 말 그대로 횡보입니다. 비트는 횡보를 하는데 알트코인들이 하락 중, 이 의미를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아니요, 제 눈에는 그런 분들보다 비트코인은 이미 올라버려 너무 비싸니, 알트코인의 상승폭이 크다니 알트코인을 매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이 현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세력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비트코인은 올리기도 내리기도 돈이 많이 듭니다. 시총 때문에도, 호가 때문에도, 그 외 여러 요인들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알트코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트코인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툭 치면 대규모 하락을 일으키기 너무 쉽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비트를 파킹해 두고 알트 죽이기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적 매우 효과적으로 개미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털어낼 수도 있게 되겠죠. 아니, 비트도 여기가 고점이고 알트도 고점이라서 시즌 종료가 나오면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즌 종료는요, 비트를 파킹시키고 알트를 하락시켜 나오는 것이 아닌 비트코인을 파킹을 시켜 개미들에게 비트코인을 넘기는 과정을 만들어내고, 이 막대한 자본을 넘기는 수단으로 알트코인들의 펌핑이 동반되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알트코인을 이용하여 막대한 자본을 충분히 넘겼을 때, 그때부터가 빅쇼트의 시작이에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비트가 파킹해 있는 상황에서 알트들을 먼저 하락시키며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할 이유가 있을까요? 세력들은 물량 정리를 여러분들 그리고 대다수의 개미들처럼 떨어질 때 하지 않습니다. 목표만큼의 상승을 일으키고 싼 가격이 아닌 비싼 가격에 털어내죠. 현 상황은 어떠한 시즌 종료의 전조 증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현 시점에서 시즌 종료를 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떨어지는 모든 구간이 현물 입장에선 기회가 될 겁니다. 지금 많이 고통스러운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괴로워 손절에 매도를 할 때마다 세력들은 더
기쁜 마음으로 매집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홀딩합시다. 여기까지 마지막 목차였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유동성 흡수, 일봉 22평, 테더 도미넌스 등을 근거로 하여 추가 하락을 보고 있다. 둘째, 시즌 종료,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전혀 안 본다. 입니다. 자, 그렇다면 너는 지금 들고 있는 89K대의 롱과 102K대의 롱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9K 롱은 1월 9일자 그리고 그 뒤에 올라온 영상을 보시면 해당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저는 아랫 구간에 총 2가지의 매물대를 세팅해 두고 관찰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의 저항을 맞고 돌파한 95K대 매물대,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지지를 받고 페이크 이후에 상승한 이 93에서 91K 매물대가 중요 매물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2가지 매물대의 특징은 모두 유의미한 리테스트 없이 상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93에서 91K대의 매물대는 페이크 아웃 이후 재차 들어오고 나서 아예 터치조차 없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위 두 구간이 오면은 분할을 통해 해칭 숏 물량만큼 롱 포지션을 진입해볼 생각입니다. 해당 구간 사이에선 못해도 한 번의 반등은 나올 것이란 생각하에 매매를 해볼 생각이네요. 해칭 정리, 진입 등등 상세한 내용은 텔레그램 및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남겨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결론 요약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의 시작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들 힘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제가 끝까지 꼭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설이었습니다.